안녕하세요, 브랜드 간성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시승기를 찍는 것 같아요. 이 한여름에 가장 핫한 차량 중에 하나인 산타페 하이브리드, 이미 디자인은 많이 보셨으니까 짤막하게 디자인들 보여드리고 나머지 시승기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장 컬러는 사이버 세이지 펄 2륜구동 5인승 모델이거든요. 옵션이 다 들어가 있고 썬루프도 이렇게 듀얼로 들어가 있는데 파노라마 썬루프는 아니고 양쪽이 나뉘어져 있는 듀얼 썬루프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큰 차체 그리고 SUV다 보니까 파노라마로 하기보다는 듀얼 썬루프로 해야 안전성 그리고 강성까지 보강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도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개방감을 원하시는 분들, 캠핑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썬루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인승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이렇게 들어가면 와, 제가 그냥 앉아서 다리를 쭉 뻗어도 앞에도 안 닿고 등을 받치면 이 정도 넓이가 돼요. 그리고 요 밑에 공간 이런 식으로도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도 굉장히 큰 공간 이렇게 깊숙이, 야 진짜 깊어요. 이렇게 이런 공간들을 7인승이 아니라 5인승이기 때문에 공간 활용을 정말 잘 하실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트렁크 공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을 밟자마자 딱 느껴지는 거는 역시 하이브리드는 부드럽다.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탔을 때도 마찬가지긴 했지만 이 산타페 하이브리드도 너무 부드러워요. 요즘 현대 기아차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저는 기아차보다 현대 자동차들이 약간 더 부드러운 세팅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기아차들은 밟았을 때 가속감이 좋은 편이고 현대차들은 약간 부드러운 느낌, 이게 더 강하긴 합니다. 물론 세단을 탔을 때, 그랜저하고 K8을 탔을 때 두 차종을 비교하면은 엄청 차이 난다 이건 아니지만 SUV를 탔을 때는 산타페하고 소렌토 그리고 팰리세이드하고 카니발, 이 차량들을 비교하면은 그런 차이들이 약간씩 있다. 이 산타페 모델이 벌써 5세대입니다 1세대가 제 기억으로 제가 고등학교 고1 요 정도쯤에 나왔던 것 같아요. 요 정도의 1세대 모델이 처음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2세대, 3세대 나오면서 이번이 5세대, 그리고 산타페의 전성기는 2세대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패밀리카로 불릴 수 있는 SUV, 중형 SUV는 산타페가 이 시장을 선두에서 잡고 있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 산타페가 5세대로 오면서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나오니까 전기차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적인 시기에 엔진은 다운사이징 하면서 하이브리드로 갈 수 있는 연비까지 잡겠다 라는 생각으로 나온 이 산타페가 어떤 시승감을 보여주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세대의 산타페 같은 경우는 정말 디자인이 획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나오기 전부터 사람들이 이게 산타페가 맞느냐, 위장막 상태일 때부터 정말 많은 의심을 했었거든요. 이건 산타페가 아니고 다른 모델이다, 이렇게 불렀었는데 결국에는 산타페가 맞았어요. 정말 각진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각진 디자인이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갤로퍼, 테라칸 이런 모델들을 계승해서 산타페에 적용을 했다,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도시명 SUV하고는 약간은 떨어져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엑셀을 딱 밟으니까 산타페는 도시명 SUV가 맞아요. 제가 이렇게 각진 디자인이면은 연비도 엄청 떨어질 것이고 바람이 많이 불면은 공기저항계수까지 그런 부분에서 좀 손해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공기저항계수가 거의 세단하고 맞먹는 0.29였거든요. 그만큼 산타페의 설계가 굉장히 잘 돼 있다.
바람을 많이 흘려보내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우리나라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물이 처음 나왔을 때 본 이후로 산타페를 처음 시승을 해보고 있거든요. 제가 4세대 모델을 시승을 했을 때는 약간 뭔가 부족한 느낌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5세대 산타페 하이브리드 모델은 부족한 게 없어 보여요. 일단 이 실내에서 느껴지는 아우라 자체가 다릅니다.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들고 있고, 이런 우드 하나하나까지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여기에 덮여있는, 물론 등급마다 옵션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전체가 이렇게 나파 가죽으로 덮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산타페 같은 경우는 SUV인데 조금 투박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내에 타보고는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파워트레인이 지금 두 가지로 나오죠. 디젤 모델은 단종이 되었는데 2.5 터보하고 1.6의 하이브리드를 탑재한 이 두 가지 파워트레인. 2.5 같은 경우는 280마력이 넘으니까 출력도 상당하네. 근데 하이브리드 모델은 235마력. 근데 이거는 전기 모터하고 합쳤을 때예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180마력 정도가 나온다 생각하시고, 출력을 좋아하시는 분들, 조금 고속으로 달리시는 분들은 2.5 터보 모델이 더 맞을 거고요. 부드러운 주행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이 하이브리드로 가고 있다가 전기 모드로 가고 있다가 엔진이 딱 켜졌을 때, 소렌토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질감이 있었는데 산타페는 그것보다 이질감이 덜합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엔진이 켜지고 있거든요. 그 이질감을 줄이는데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방향지시등 소리는 진짜 현대기아가 세계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경박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도 잘 들려요. 독일 차량들은 정말 경박하게 딱딱딱딱 이거. 그런데 산타페는 정말 고급스러운 방향지시등 소리를 들려주고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노면이 약간 울퉁불퉁한 길을 가고 있는데 노면 소음은 살짝 있습니다. 정말 노면이 안 좋거든요. 이런 안 좋은 노면에서는 약간씩 느껴지는 것들이 있고,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도로로 이렇게 진입을 하면, 그렇죠, 다시 부드러워지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산타페 하이브리드의 가장 좋은 점은 가장 기본형부터 1열, 앞에 전면 유리에 이중접합 차음 유리들이 전부 다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등급이 올라오면은 2열에도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풍절음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방어하겠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을 가고 있는데도 받쳐주고 있는 이 서스펜션이 이게 SUV가 맞나? 차체는 분명히 높은데 이렇게 부드럽게 가지고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산타페가 많은 발전을 했다라는 것들이 느껴지고 있어요. 그리고 산타페의 수납 공간을 보면은 아래 위, 그러니까 조수석에서 보시면은 아래하고 위하고 나뉘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위에 크진 않지만 정말 자잘자잘하게 쓰는 물건들을 넣어 두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센터 콘솔 쪽에 보시면은 여기도 굉장히 넓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열에 제가 이렇게 앉아서 딱 느껴지는 이 시점은 본네트가 상당히 넓게 되어 있다. 앞으로 긴 건 아니지만 폭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랜드로버의 디펜더 차량을 타면은 그 차량도 굉장히 넓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산타페도 그거보다는 아니지만 SUV가 가지고 있는 넓은 폭을 확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냥 1열에 앉자마자 느껴지는 게 넓다, 이런 것들이 느껴지긴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를 보면은 핸드폰 이렇게 무선 충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놓고 있는데도 정말 넓어요. 수입차들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넣고 빼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때가 있는데, 산타페 이거는 정말 좋은 게 그냥 얹어 놓으면은 바로 이렇게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물리 버튼들이 다 없어지고 있는데, 필요한 물리 버튼들은 다 남겨두었죠. 이렇게 버튼들을 하나씩 남겨두고,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깔끔하죠.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핸들 같은 경우는 끝까지 올려야 요 위의 상태가 보이긴 합니다. 제 키가 176인데 요 정도 키에서 딱 제가 꼿꼿하게 앉아도
위에 다 잘 보이고 있어요. 물론 요거보다 살짝 더 높거나 아니면 디스플레이가 살짝 밑으로 내려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지만, 이 정도도 다 보이는 데는 문제가 없다. 확실히 이 현대기아가 디스플레이 쪽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패들 시프트 있죠. 여기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회생장치를 움직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딱 전기차처럼 밟았다가 떼면은 레벨 3로 가니까 굉장히 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탁 멈추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요거를 패들 시프트로 이렇게 작동을 해서 하실 수가 있고, 패들 시프트를 이렇게 플러스를 누르고 있으면 여기가 오토로 바뀌거든요. 이 오토로 바뀌었을 때는 자동차의 속도, 그리고 도로의 제한 속도, 이런 것까지 감지해서 회생장치를 스스로 조절한다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탔을 때 불편하지 않게 작동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회생장치를 레벨 3에 두면요, 엑셀을 딱 떼는 순간 훅 멈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타고 있으면 불편하다 느낄 수도 있어요. 엑셀을 내가 딱 떼는 순간 이제 훅 멈추겠지 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덜하지만 불편합니다. 우리가 그걸 제일 많이 느끼는 부분이 바로 택시를 탔을 때, 택시 기사님들 중에 전기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주행거리를 많이 가져가야 하니까 항상 레벨 2, 3 이 정도로 해놓고 운전을 하시거든요. 운전하시는 분은 불편하지가 않으니까 뒤에 타는 우리는 훅 멈추는 이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오토로 놓고 달리시던가, 그게 아니면은 아예 꺼두고 달리시는 게 다른 분들을 태웠을 때는 더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게 아니면은 나는 하이브리드 모드, 전기 모드로 좀 더 많이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회생제동 장치를 레벨 3까지 올려서 달리시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도 저는 부드럽게 오토로 놓고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리고 산타페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핸들이 너무 부드러워요. 와, 이렇게 큰 차체에서 핸들이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나? 그리고 속도에 따라서 이 핸들의 무거운 정도가 바뀌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있어요. 자, 이번엔 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산타페를 타기 전에 많이 찾아보고 왔거든요. 산타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산타페 카페도 들어가서 보고 여러 많은 분들의 이렇게 댓글 이런 것들 보고 왔는데, 출력이 약간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탔을 때는 지금 가속을 이렇게 해봐도 전혀 부족하다는 느낌이 없어요. 이 정도면 됐지. 우리나라에서 이거보다 더 출력이 많아서 정말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구간이 얼마나 되냐. 이 정도 출력이면은 저는 정말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내에서 달릴 때는 진짜 부드럽네요. 이 엔진 질감 자체도 굉장히 부드럽긴 하지만 엑셀을 밟고 있을 때 갑자기 전기 모드에서 내연기관 엔진이 돌아갈 때도 이질감이 없는 것도 좋은데, 그 상태에서도 굉장히 부드럽다는 느낌들이 강하게 있습니다. 이 정도 부드러움이면은 진짜 SUV가 인기 많은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타페가 성능이나 안에 내부 디자인,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너무나 좋은데,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 딱 하나가 있죠. 바로 방향지시등. 뒤쪽에 있는 방향지시등이 너무 밑에 있다. 이거를 조금 더 위로 올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낮게 했을까? 정말 큰 트럭들, 덤프트럭이 뒤에서 오다가 보면은 방향지시등을 켰는지 안 켰는지를 구분하기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 다음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된다거나 이랬을 때 방향지시등이 꼭 위로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또 특이한 거는 와이퍼죠. 와이퍼도 역시나 요즘 현대기아가 전부 다 히든 와이퍼를 쓰고 있는데, 수입차들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히든 와이퍼를 썼었고, 지금은 현대기아도 히든 와이퍼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와이퍼를 들어 올릴 때는 이렇게 밑으로 계속 내리고 계시면은 이렇게 와이퍼가 멈추니까, 와이퍼가 멈췄을 때 셀프 세차 그리고 와이퍼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시내에서만 달리고 있는데 이때 연비가 12.8km. 저는 시승을 하기 때문에 급가속도 하고 브레이크도 자주 밟기도 하고요. 그리고 초반에 조금 멈춰 있었기 때문에 연비가 12.8km 정도가 나오는데, 실제 이 정도면은 일반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14, 15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연비는 아까 처음 출발했을 때보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노면이 엄청 안 좋은 곳을 달리는 게 아니면은 이 타이어 그리고 하체 쪽에서 오는 소음이 거의 없어요. 정말 억제를 잘해주고 있는데, 이 소음 억제하는 부분은 소렌토 하이브리드보다 산타페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은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호불호가 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와, 제가 얘기를 하다가 앞에서 차가 이렇게 급정거를 하니까 바로 경고음 울려주면서 전방 추돌 경고 장치가 작동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안전 기능까지도 요즘은 잘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운전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거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옵션기들도 영상을 많이 찍죠. 옵션기를 찍으면서 요즘 조금 불만이 있는 게, 드라이브 아이즈나 스마트 센서에서 꼭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BSW를 빼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아니어도 안전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선택을 할 텐데, 그걸 빼서 꼭 선택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방식이 약간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것도 어쨌든 조금 고급 차량으로 올라가면은 BSW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양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약간 요즘 중간급 차량들에서 소나타, K5, 아반떼 이런 데서 그런 옵션들을 빼게 되니까 약간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쨌든 BSW는 무조건 있어야 한다,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은 있는 게 무조건 좋다, 이걸 끄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댓글에 보니까 이렇게 삐삐 울리는 게 시끄럽더라도 그게 적용이 돼 있으면은 확실히 차선 변경할 때 사고가 덜 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좋은 옵션이긴 합니다. 자, 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급가속, 완전 급가속. 엔진 소리 들리시죠? 와, 이렇게 잘 치고 나가는데 누가 부족하다고 한 건지 모르겠네. 정말 잘 치고 나갑니다. 자, 이제 2열로 이동해서 2열의 소음 그리고 2열의 승차감은 어떤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로 이동을 했습니다. 2열로 오니까 딱 느껴지는 거는 이 조수석하고 운전석이 정말 멀거든요. 요 정도 한 10cm 정도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레그룸 자체가 남아요. 공간이 이렇게 넓다는 게 너무 좋아. 진짜 넓거든요. 그리고 이 쿠션이 1열에서도 내 몸을 지탱해주고 있다는 게 느껴지긴 했는데, 2열에 오니까 그렇지, 쿠션이 조금 이렇게 탄탄해 하거든요. 과거의 현대차들은 너무 푹신푹신해서 약간 오래 타면 장거리 여행 가면은 허리가 아프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사라지고 그냥 탄탄한 쿠션으로 굉장히 많이 대체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엔진 소음이 2열에서 오히려 조금 더 느껴지고 있습니다. 1열에서는 지금 한여름이라 조금 공조기가 많이 돌아가고 있어서 제가 잘 못 느꼈었는데, 확실히 하이브리드에서 엔진이 딱 개입을 하는 순간에는 약간 뒤에서도 느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우측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1열보다는 2열에서는 약간 느껴진다. 그런데 정말 좋은 거는 이 뒤쪽에서 넘어오는 소음이 없습니다. 소렌토 같은 경우는 이 뒤쪽에서 넘어오는 소음이 아주 미세하게 있거든요. 이게 완전 각진 형태라서 산타페가 오히려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그 반대였어요. 산타페가 오히려 소음 부분에서는 정말 억제를 잘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열이 소렌토에 비해서도 확실히 넓다,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있거든요. 이 폭도 그렇고 실내 내부 공간 자체가, 이 높이가 높으니까 이 개방감까지 더해져서 실제 우리가 수치로 보고 있는 사이즈는 비슷하더라도 정말 많이 넓다, 개방감이 있다, 이런 것들이 산타페에서 더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운전석하고 비슷하게 조수석을 하니까 와, 진짜 넓죠. 주먹 2개, 3개
그리고 리클라인까지 되니까 뒤쪽으로 딱 기대서 가면은 진짜 자면서 갈 수 있어요. 다리를 이렇게 쭉 뻗어도 불편하지가 않아. 너무 공간이 넓어서 좋고, 그 다음에 각진 형태이기 때문에 이 뒤쪽도 이 트렁크 공간이 정말 올라가 있거든요. 이 공간들도 보면은 뒤에 적재를 정말 많이 할 수 있다. 정말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캘리그래피까지 올라오니까 진짜 내부도 고급스럽죠. 이렇게 도어 트림도 전부 다 가죽으로 감싸고 있고, 여기도 이거 리얼 우드인지 모르겠는데 우드의 형태도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데 전부 다 조명 LED로 들어오고 있는 거, 이런 것도 마음에 들고, 위에 보세요. 일반적인 직물이 아니고 이렇게 알칸타라가 들어가 있으니까 정말 부드러운 거, 진짜 국민차를 지향하고 있는 현대가 만드는 그런 차인가 싶을 정도로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데, 가격을 보면 또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격이 이제 산타페 최고 트림으로 올라가면은 5천이 넘으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 이런 것들은 이 정도는 해줘야지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리고 컵 같은 경우도 여기 하나, 둘, 그리고 이 밑에도 또 둘 수가 있어요. 이런 공간도 정말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게 보여지고, 핸드폰도 여기다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열 수납함도 있어서 이렇게 수납함을 뒤에서도 열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서랍이 있죠. 이렇게 열어서 뒤에서도 공간을 쓰실 수가 있고, 가운데 딱 내리면 여기도 컵을 두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간 활용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는, 제가 아까 초반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기저항 계수가 0.29밖에 안 되니까 이 풍절음이 정말 잘 안 들립니다. 이중접합 차음유리 그리고 공기저항 계수까지 낮추는 그런 기술들을 채택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서 2열에 앉아 있는데도 굉장히 편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서스펜션도 마찬가지예요. 부드러우면서도 탄탄한 이런 모습들을 현대차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우리가 GV80 그리고 GV70에서 느끼던 그런 느낌들을 현대차에서도 느낄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탄탄한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산타페가 5세대 나온 지 1년 정도가 지났는데 1년 동안 정말 판매가 많이 되고 있어요. 거의 한 달에 7,000대, 8,000대씩 꾸준하게 판매가 되고 있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소렌토까지는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대기를 해야 받을 수 있는 그런 판매 숫자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산타페가 왜 인기 있는지 그것도 판매량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 자체가 약간 호불호가 있다 보니까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각진 형태를 가지고 있고, 확실히 이 디자인이 남성성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 디자인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저희 와이프는 조금 소렌토가 더 이쁜 것 같은데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디자인은 약간의 성향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도 시승기 다음 영상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산타페 하이브리드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